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경제수학에서 이번엔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그 경제 관점에서 볼 때는 사용자 측,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주의 권익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업에서는 우리가 사용자 관점, 즉 주주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복리후생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된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에서 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라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가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입니다. 특히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형식적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근로복지 증진 등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노사 공동의 이익을 정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노동상권, 다시 말해서 단체교섭, 쟁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고요. 대표성은 전체 근로자를 하는 거죠. 효력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경우에는 규범적인 효력은 없으나 지금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에 따라서 벌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30인 이상인데 말해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나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 근로자 수는 2인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그 다음에 개선과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체 협약의 유효 기간 동안 3년이죠, 일반적으로. 그 평화 유지를 부여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 안정을 도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협 교섭이나 쟁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대표성은 노동조합원의 대표가 되죠. 효력은 단체 교섭에 따른 단체 협약은 지금 합의된 내용에 대해 강제성이 부여된다. 그러면 그 노동조합 설립 방법은 우선적으로 창립총회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창립총회를 하고 난 뒤에 설립신고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설립신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창립총회는 보통 최소 2명 이상이 노동조합 이름을 먼저 정하고 보통 창립총회 준비위원회다 이렇게 해서 정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임원을 선출을 할 때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죠. 그리고 규약이 또 제정을 해야 됩니다. 비밀 무기명 투표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래서 설립신고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게 되는데 설립신고서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거기에 있는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의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보면 별표 1에 보면 단위노조라고 있는데 노조는 조합원이 구성원인 노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거 연합단체는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죠. 단체에서 단체에 있는 거. 요 뒤에서 한번 좀 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단위 노조의 또 산하 조직이 있죠. 형식적인 명칭은 지부, 분해 이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단위 노조 이렇게 크게 세 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있죠. 여러분들 기업에 지금 단위 노조가 이렇게 지금 노조를 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구조를. 그래서 설립 신고서하고 규약
같은 경우도 필수 사항이 법에 명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동조합 규약이라고 치면 샘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면 되고요. 회의록, 의사록, 투표용지, 참관인들을 오늘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신고를 하는데 설립신고는 관할 행정관청에다가 제출하면 되죠. 이게 고용노동부 쪽으로 그 신고를 해야 제출을 해야 될 것이 있고요. 요거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같은 경우나,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지역 자치시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요. 시장 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 2개 이상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단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제출하면 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하는 경우 그 외에 노동조합 같은 경우 여기 있죠.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은 3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이것도 물론 비용이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텐데 이걸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산업별 노조가 있고 기업별 노조, 일반 노조 뭐 이렇게 나뉘는데요. 산업별 노조 같은 경우는 특정 산업의 기업들이 모여서 이룬 노동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노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것 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는 그냥 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지금 만든 조합이죠. 그래서 뭐 어떤 땡땡땡 기업 노조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일반 노조 같은 경우는 산업을 지금 구분하지 않고 연합해서 결성한 노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 노조 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상위 단체는 위에 그 산업별, 그 기업별, 일반 있죠. 노조의 상위 단체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상위 단체에서는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는 부분이 임원, 그다음 대의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임원은 근로시간 면제가 있죠. 그래서 연간 그 시간 한도와 인원수 제한이 일반적으로 있기는 하죠. 대의원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일정 규모 이상할 때 그러니까 한 1,몇백 명, 200명, 300명 될 때 있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좀 일일이 참여해서 1,몇백 명이 이렇게 뭐 투표하고 이러기에는 좀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 의사 반영이 보통 어려울 때 팀별로 배정해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는 없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의원과 그 임원하고 대의원은 겸직이 보통 가능한데 하지만은 선거는 별개로 치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진짜 노동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목적이 그 나름대로 그 노동에 대한 어떤 그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 협약을 앉아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자, 요걸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는 노동 3권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한번 보고 우리가 요 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상권이라고 있는데 헌법 제33조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협상, 즉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7일간 개시해야 되죠. 그래서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의 상견례 및 교섭 일시정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본교섭하고 실무교섭, 집중교섭으로 보통 하게 되는데 본교섭은 보통 대표자끼리 교섭을 하는 것을 이해해요. 그리고 실무교섭 같은 경우는 서로 입장을 좁히게 하면서 교섭위원 중에서 일부만 나와서 가볍게 교섭을 하는 거예요. 집중교섭은 이전교섭에서 합의 보지 못한 사항들을 합의에 이를 때까지 조율하는 끝장 토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안이 만약에 결렬이 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정을 중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 있죠. 그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금 이제 저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쟁의 행위에 대한 절차는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조합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도 해야 되죠. 상대방은 뭐냐면 사용자 측요. 그래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사용자 측에서도 뭐 그냥 직장을 폐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 서면으로 또 신고도 하고요. 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정을 또 신고하는 게 좀 전에 이 네 가지 보통은 이렇게 네 가지 절차를 보통 거쳐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쟁의행위를 해야 되겠죠. 쟁의행위와 임금인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인데 쟁의행위일 때는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쟁은 권리 분쟁과 크게 이익 분쟁으로 나뉘는데 권리 분쟁은 이미 확정된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고 이익 분쟁은 새로운 권리에 대해서 또 설정하는 경우. 그래서 유형으로는 파업이라든지 태업, 불매운동, 피켓팅이나 공자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노동쟁의에 대해서 조정과 아까 중재의 제도가 있는데 조정 제도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 한 명씩 가까이 있죠. 그래서 조정 기간 중에는 쟁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가 되죠. 근데 중재제도에서는 공익위원 3인이죠. 그래서 중재안에 대해서는 상방이 당일 수용해야 하고요. 15일간은 그, 그 쟁의 행위가 금지가 되는 상황이죠. 단체 협약입니다. 이 부분은 단체 협약이라는 뜻은 노조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해서 노동환경이나 복지 향상 같은 요구사항을 갖다가 회사와 단체 교섭을 통해서 합의한 결과죠. 그래서 그 단체 협약서를 적으면 되는 거 사용자처럼. 미국이 3년인데요. 이 유효기간은. 예를 들면 요구사항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고용 안정을 좀 보장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포괄임금제가 뭐냐. 요즘 한참 이게 여러 가지 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원래 우리 포괄임금제 뜻은 시급, 월급, 연봉의 기본급 이외에 여러 가지 수당, 그리고 시간의 수당이나 연차 수당 이런 거, 법정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계약 방식이죠. 이 포괄해서 본다 이 말인데, 요약하자면 노동자의 시간의 근로 여부라든지 연차 사용 여부를 묻지도 않고 사전의 시간의 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약속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포괄임금. 그래서 근로시간 산정과 무관하게 월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요 제도거든요. 그래서 보통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포괄임금제 자체가 근로자의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임금이 300만 원에 시간의 수당을 포함시킨 거라든지 월급 300만 원 지급하되 200만 원은 기본급, 100만 원은 시간의 수당. 그 다음 연봉에 15일의 연차 수당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 이런 것이죠. 보통 근로기준법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근로적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인 것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기반으로 지급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